던진 물체의 운동이고 60도 방향으로 던졌네요. 자, 그리고 연직 선분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고 있네. 연직 방향의 속도, 출발할 때 속도가 30m/s네요. 그러면 이 비스듬한 방향 60도니까 그거의 2분의 루트 3배 한 게 30m/s다, 맞지? 그러면 요 던질 때의 속도는 요거의 루트 3분의 2배 하면 10 루트 3의 2배니까 20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20 루트 3m/s로 60도 방향 던졌다. 자, 그리고 연직 방향의 속도는 가속도 g, 연직 아래 방향으로 10m/s 제곱으로 등가속 운동하는 운동인데 30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란 거지. 0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요게 결국은 최고점이다, 맞지? y 방향 속도가 0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3초 걸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지? 식으로는 y 방향의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 g로 나누면 요게 걸린 시간 델타 t. 지금은 마이너스 30, 가속도가 마이너스 10 해서 얘가 3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니 D 보면 기억 t0 3초 맞고, 니은 최고점 높이는 3초까지 이동한 거리, y방향 변이를 생각해 주는데 결국은 y방향으로 최고점 높이 찍을 때까지 x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밖에 없지. x방향 속도 쳐놓자. x방향 속도는 초기 속도가 2분의 1배 하면 되니까 코사인 60도 10 루트 3, 요걸로 쭉 등속도 운동하고, 그러면 올라간 높이는 넓이가 30에 3 곱해서 2로 나누니까 45m. 그래서 최고점 높이 45 맞고, 그러면 수평 도달거리는, 자, 최고점 찍는데 3초니까 다시 내려가는데 3초, 총 비행 시간은 6초다, 맞지? 6초 동안 x방향 속도가 10 루트 3이니까 10 루트 3으로 등속도 운동 해서 60 루트 3 미터. 얘도 맞네. 그래서 답은 5번. 같이 비스듬히 던진 물체가 P점, Q점, R점을 순서대로 지나간다. 자, P점을 지날 때 30도 이룬다. PQ는 높이가 같고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은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 자,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하면 돼. 여기는 P에서 Q 우리가 그냥 지면을 놓듯이 30도로 출발시킨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얘는 X방향 속도가 있고 Y방향 속도가 있을 건데, 이 Y방향 속도가 지금 시간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여기서 P에서 Q, Q에서 R, 그러면 P에서 Q까지 시간하고 Q에서 R까지 시간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이 동일한데 어차피 Y방향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30도 여기 이제 P점을 지날 때 Y방향 속도를 V라고 한다면 Q점을 지날 때 Y방향 속도는 다시 되돌아왔기 때문에 같은 높이로 마이너스 V를 지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Y 방향으로 속도 변화가 플러스 V에서 마이너스 V 됐거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델타 V가 마이너스 2V. 그 시간 동안 마이너스 2V 되는 시간인데 한 번 더 Q에서 R까지 시간이 똑같다 했으니까 똑같이 V, 2V만큼 더 감소하면서 그 마이너스로 변하면서 얘는 3V가 될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P에서 Q까지 가는 시간은 여기를 기준으로, 최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대칭이거든. P에서 최고점이나 최고점 찍고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그럼 이게 TT면 총 2T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시간이 2T야. 그러면 우리가 최고점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높이는 T초 간각, 자유낙한 거리, 그 다음에 최고점 기준으로 또 3T초 이렇게 비교를 많이 했잖아, 맞지? T초 자유낙한 거리,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서 3T초 자유낙한 거리, 그러면 T초와 3T초 3배 차이 나니까 낙한 거리는 9배, 1대 9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기니 D 기억, 가속도 방향은 P에서 Q에서 같다. 얘들은 계속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다음 니은 물체의 수평 이동 거리는 Q에서 R, P에서 R, Q에서 R. 그냥 수평 방향 이동 거리는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2T초 동안 이동한 거리고 Q에서 R은 요 길이. 요 길이는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도 맞죠? 당연히 2배겠죠.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속력은 R에서가 Q에서의 루트 3배이다. 자, 속력 이제 찾아라 하니까 자, X방향 속도를 찾아놓자. 자, 우리가 P점을 지날 때 Y방향 속도를 V 기준으로 했으니까 X방향 속도는 30도 이루려면 루트 3배, 루트 3V. 자, R에서 속력은 연직 방향 3V이고 수평 방향을 루트 3V. Q에서 속력은 똑같이 V이고 루트 3V. 수평 방향 속도는 변함이 없지.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합을 하면 얘는 V랑 루트 3V니까 2V. 얘는 루트 3V랑 3V니까 이렇게 하면 요게 2 루트 3V. 그래서 루트 3배 맞네. 다 맞네. 답은 5번. 그림 가와 나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으니까 그 지면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높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h만큼 자연낙하하면 a는 떨어지고 지면에, b는 2h만큼 자연낙하해야 지면에 떨어진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자연낙하하는 거리가 2배. 그러면 걸린 시간은 루트 2배. 얘는 t초 이동했으면 얘는 루트 2t초. 근데 기준이 수평 도달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수평은 등 속도 운동이니까 t초랑 루트 2t초, 루트 2배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동했는데 이동한 거리가 똑같다 하는 거는 v는 반대로 얘가 루트 2v면 얘는 v2는 v가 돼야 한다 이것이. 기니디 보면 기억 포물선 운동을 한 시간은 b가 a의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다 돼야지. 틀렸고, 그 다음에 v1이 v2의 루트 2배다 맞죠. 그 다음에 l은 이제 요 가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 자, A는 처음에 출발할 때 루트 2V. 요 조건이 하나 더 있네. A, B가 바닥에 충돌하는 속력은 같다. 자, 그러면 A는 수평만의 속도가 루트 2V이고 연집 방향 속도는 H만큼 자연낙한 속도가 루트 2GH인데 그거를 그냥 V 다시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그냥 V 다시 했을 때 B도 마찬가지로 B는 수평 방향 속도가 V인데 연집 방향 속도는 이 등가 속도 운동이니까 T초 가속돼서 생긴 속도가 V-라면 이 루트 2T초 자연낙하에서 가속돼서 가진 속력이니까 루트 2V- 시간에 비례해서 속도가 변한다. 자, 그러면 A의 속력은 피타고라스 합하면 되지. V- 제곱과 루트 2V 제곱이니까 2V 제곱의 합을 루트는 안 씌워도 되겠네. 는 B의 속도 X방향 Y방향 속도 제곱의 합 V 제곱과 그 다음에 루트 2V-니까 2V- 제곱. 그래서 정리해보면 V 제곱이 V- 제곱이니까 V랑 V- 가 지금 같은 상황이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L과 H의 관계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V다 이거지. 자, 그러면 X방향과 Y방향의 평균속도 비교해주면 X방향으로 얼마만큼 갔을 때 Y방향으로 몇 배 갔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자, X방향은 A는 루트 2V로 쭉 요게 X방향 평균속도고, Y방향은 처음에는 정지였고 속도가 없었지. 얘가 V 찍었죠. 그러면 Y방향 평균속도는 2분의 1V. 요게 Y방향 평균속도다 이거지. 자, 그럼 평균속도는 몇 배 차이 나요? 2루트 2배 차이 난다. 그러면 수평 방향 길이도 연직 방향 H보다 2루트 2배 길다 이거죠. 그럼 L이 H의 2루트 2배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디 4번. 그림 가와 나는 지금 A, B를 발사각을 다르게 하는 거지. 자, 얘도 결국은 2V와 V면 루트 5V가 발사 속도고 얘도 루트 5V가 발사 속도예요. 근데 하나는 이제 1대 2가 되도록 이 각도로 발사시킨 게 세타 1이면 하나는 2대 1이 되도록 2대 1이 되도록 발사시킨 게 세타 2인 거다. 근데 세타 1과 세타 2 관계가 얘가 세타 1이면 얘가 세타 2거든. 저렇게 던지면 세타 1과 세타 2는 더해서 90도 되는 관계다. 이러면 발사 각도가 다르더라도 이 발사 속도 크기가 같으면 더해서 90도 되는 관계로 던지면 수평 도달거리가 같다 했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 도달할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도달할 거고. 수평 도달거리 R은 똑같은데 그 대신에 이 연집 방향 속도가 좀 더 투자할수록 시간과 최고 높이는 더 길어진다 맞지?
그 대신에 수평 방향 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수평 도달거리는 결국 결과적으로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수평면으로부터 최고점까지 높이는 A가 B의 2배다. 자, 속도를 2배로 하면 높이는 몇 배 되니 물어봤으니까 속도 2배로 하면 제곱, 즉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4배가 돼야죠. 그래서 A가 B의 2배다가 이거 4배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속력의 최소값은 이 포물선 운동에서 속력의 최소값은 결국은 뭐 묻는 거냐면 그 최고점에서 x방향 속도만 남아있을 때가 이 두 물체의 속력의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x방향 속도는 출발할 때 이미 정해진다 맞지? A는 최고점에서 V, B는 최고점에서 2V. 그래서 B가 A 2배다 맞죠? 그 다음에 D가 발사한 순간부터 다시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변이의 크기는 다시 출발해서 수평면에 도달하면 변이는 얘가 변이지 그냥 수평 도달거리. 그래서 지금은 수평 도달거리 묻는 거예요. 도달거리가 똑같다 했지. B가 A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니은 2번. V0로 수평으로 던졌다. 그 다음에 도착할 때 보니까 수평면 도착할 때 속도가 크기가 3V다 이죠. 자, 도착할 때 수평 방향은 여전히 V0일 거고 도착할 때 피타고라스 합이 3V0 돼야 되니까 얘는 9V0 제곱 되려면 2루트 2V 제로. 요게 Y방향 속도다 이지. 자, H랑 X 비교하는 거야. 자, H는 Y방향 변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로 쭉 등가속도 자연낙하해서 얘는 Y방향 속도가 2루트 2가 될 V0 될 때까지 날아간 거죠. 그 다음에 X방향은 속도가 V0로 그냥 쭉 날아가는 거야. V0. 자, 이렇게 날아가면 결국은 X방향으로 이만큼 X만큼 Y방향으로 라지 H만큼 떨어지면서 결국 물체의 위치가 여기 있다. 이게 지금 수평면에 도달할 때의 모습이다 이거지. 오케이. 자, X랑 그 다음에 H의 B는 결국은 X방향과 Y방향의 평균속도 B. X방향은 처음 시작할 때 이 속도가 평균속도, Y방향은 정지에서 2루트 2V 찍었으니까 평균속도는 2의 절반 해서 루트 2V0. 그러면 평균적으로 Y방향의 속도가 루트 2배 더 빠르네. 그게 X보다 H가 루트 2배 더 크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하면서 PQ점 지나고 있다. 자, P점과 Q점을 지날 때 수평 방향을 이루는 각도가 30도, 60도, 높이 차이는 H 이렇게 나뉘네요. 자, 일단은 Y 방향 속도를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어차피 X 방향 처음에 출발 속도가 뭐 V0라면 X 방향 속도는 계속 등속도 운동이니까 V0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각도를 우리가 아니까 그 V0에 대해서 Y 방향 속도를 표현해 보면 P점을 지날 때 Y 방향 속도는 30도니까 V0의 루트 3분의 1. 그러면 루트 3분의 1 V0. 그 다음에 Q점을 지날 때는 V0의 루트 3배니까 루트 3 V0. 자, 그러면 B를 비교해 보면 루트 3 V0, 3분의 1 V0랑 루트 3 V0는 3배 차이 난다 맞지? 그래서 여기서 요 시간 요렇게 볼까? 요렇게 봤을 때 요 시간과 자연낙하잖아 어차피 Y방향은. 그 다음에 요 시간은 Y방향 속도가 3배 됐으니까 시간도 3배. 그래서 T초, 3T초 자연낙하 거리니까 1대 9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 H에 해당하는 길이는 8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지.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등가속도 운동이다 맞고,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루트 3배다. 지금 Q에서 P에서 속력은 V0의 2분의 루트 3분의 2배니까 속도는 루트 3분의 2 V0 되고, 그 다음에 얘의 2배니까 2V0 되네. 그러면 속도는 루트 3배다 맞죠? 그 다음에 D가 P에서 Q까지 이동 수평 이동거리. 수평 이동거리는 요 Y방향과 비교하면 되니까 그냥 X방향 평균속도, Y방향 평균속도 비교해서 X방향, Y방향 변이 크기 비교하자. 그러면 X방향은 계속 어차피 평균속도가 V다 맞지? V0. 그 다음에 Y방향은 평균속도가 루트 3분의 1V0에서 루트 3V0 됐으니까 얘가 루트 3분의 더하면 4V0 2로 나누면 루트 3분의
2v0. 그러면 평균 속도 b가 루트 3대 2네요. 그러면 이동 거리 요 x방향과 y방향의 변의 크기 b도 루트 3대 2.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게 y가 h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h. 그래서 2분의 루트 2h 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니 3번. 그림은 0초일 때 P점에서 던져졌고 V0 속력으로 던져졌고 그 다음에 4초 날아가서 다시 지면의 점 Q에 도착한다. 그러면 총 비행거리가 4초다. 비행시간이 4초다 맞지? 그러면 일단 수평 도달거리 잘 나와 있으니까 4초 동안 등속도 운동에서 40루트 3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얘는 수평만의 속도가 4로 나누면 10루트 3 m/s. 요게 X방향 속도고 Y방향 속도는 총 비행시간이 4초인 거 보니까 올라가는데 2초 내려오는데 2초다 맞지? 그러면 최고점 찍는데 2초 걸리는 속도니까 얘가 2초 만에 정지할 속도 20m/s다 알지? 그러면 20이랑 10루트 3이니까 얘 V0는 크기가 300에 400, 700 그러면 10루트 7 m/s. 그 다음에 방향은 지금 루트 3대 2지. 그러면 루트 3대 2대 루트 7. 그래서 루트 3대 2대 루트 7대는 요런 각도가 지금 세타다 알겠지?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최고점에서 속력은 수평 방향밖에 안 남지. 그러면 수평 방향 속도 크기 10루트 3 m/s 맞죠? 그 다음에 니은 1초일 때 속력은 1초는 아직 속도가 y방향 속도가 남아있다 맞지? 그러면 1초일 때는 x방향으로는 똑같이 10루트 3 y방향으로는 10 줄어들어서 10이 남아있는 상태. 그러면 얘들 둘의 벡터 합 얘 속도의 크기는 10이랑 10루트 3이니까 20 맞네. 20m/s 맞고 그 다음에 D가 최고점의 높이는 20m/s가 정지하면서 y방향으로는 이제 정지했겠지 하면서 2초 동안 올라간 길이 y방향 길이 그러면 평균 속도 10으로 2초니까 20m 25m가 있으면 틀렸네. 답은 기니 3번. 그러면서 점 P에서 V0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고 점 R에서 B는 그냥 자유낙하. 자 어차피 y방향 운동은 둘 다 자유낙하야. 얘도 정지에서 출발했고 얘도 수평을 던졌으니까 y방향 속도는 0에서 출발했고 그러니까 L만큼 자유낙하에서 두 물체 모두 이 지면에 동시에 도착하게 될 거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도착하는 게 A 모습을 보면 X방향으로는 2L 가고 Y방향으로는 L 가서 도착했으니까 X방향, Y방향 평균속도 B가 2대 1이다. 이거 사용할 거예요. A는 X방향은 그냥 평균속도 따질 것도 없다 맞지? X방향 평균속도는 그냥 V0. 그러면 Y방향 평균속도인데 둘의 B가 2대 1대 한다 맞지? 같은 시간 이동한 그 변이 크기 B. 그러면 X가 V0니까 Y는 2분의 1 V0. 요게 평균속도 돼야한다 이거죠. 그러면 평균속도가 2분의 1 V0 돼야 되니까 얘는 도착할 때 속도가 또 V0 돼야겠네. 그러면 지금 V0가 L만큼 내려와서 가지게 되는 속력인데 B나 A나 어차피 도착했을 때 Y방향 속도는 같을 거야. 같은 시간 G로 가속됐으니까. 그러면 L만큼 낙하해서 가지는 속력 루트 2G L 이렇게 봐도 되고 뭐 바로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이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러면 가속도 G로 L만큼 가속돼서 가지게 되는 속력 그러면 EAS는 속도 제곱 변화량. 그래서 VY 도착했을 때 Y 방향 속도는 루트 2GL이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기억 틀렸고 루트 2GL이지. 니은 S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속력은 V0이다. 얘들 똑같이 V0지. 맞고 그 다음에 D가 B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2분의 L 지점을 통과할 때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직선 운동을 하는데 2분의 L 길이의 중앙이다 맞지? 자 그러면 길이의 중앙이면 이때 지날 때 속도는 속도가 절반되는 게 아니라 속도의 제곱이 절반되는 상황. 0에서 V0 제곱 찍으면서 내려오는데 이때는 2분의 1 V0 제곱 속도 제곱이
그래서 이때 속도는 2분의 1은 아니고 루트 2분의 1 V0다 알겠지.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 답은 2번 니은. 10루트 2m/s의 속도로 45도로 던졌으니까 X방향과 Y방향은 초기 속도가 모두 10m/s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최고점까지 1초 걸릴 거고 다시 S까지 갔는데 또 1초 걸릴 거고, 그리고 1초 동안 올라간 높이는 10에서 0 찍으면서 올라갔으니까 평균 속도 5로 1초 올랐으니까 5m. 자, 그 다음에 R점은 30도 이루는 상황인데 X방향 속도는 똑같이 10m/s일 거니까 요거의 루트 3분의 1이 Y방향 속도, 그러면 Y방향 속도는 루트 3분의 10m/s. 자, 당연히 A가 S에 도착했을 때 지면에 다시 도착하면 Y방향 속도는 똑같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뒤집어진다 했어요. 그러면 10m/s, X방향은 똑같이 10m/s. 그러면서 45도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도착하겠다. 요게 10루트 2m/s. 자, 또 여러가지 보면 여기 자, 얘가 이제 시간으로 보면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0m/s 찍었고 얘는 10m/s 찍었으니까 결국은 시간이 루트 3분의 1밖에 안 걸린 게 R점이다 이거지. Q에서 A, S까지 기준 봤을 때. 그래서 Q에서 S까지 자연낙한 높이랑 그 다음에 R까지 자연낙한 높이는 시간이 루트 3분의 1이라서 길이는 3분의 1. 그러면 얘는 3분의 5m 떨어지고 지금 남은 거리가 3분의 10m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니 D 보면 기억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 최고점이 Q지 1초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수평면을 기준으로 Q의 높이는 5m 맞고, 그 다음에 R의 높이는 3분의 10m이지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P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는데 Q점 지면에서 3h 높이에 있는 점 Q점에서 수평 방향 선분하고 연집 방향 선분 속도가 같다. 자, 그러면 수평 방향은 어차피 던질 때 속도 이때 V라고 한다면 V라고 하고 연집 방향도 속도가 V인 상황이 Q점이다 이거죠. 자, 그럼 Q점에서는 얘가 요 방향으로 루트 2V로 지나고 있겠네요. 자, 그리고 Q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 그러면 지금 3h 높이 있으니까 얘가 M3mgh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거랑 2분의 1의 m의 루트 2 그러면 mv주고 요게 같은 에너지다 이 소리죠. 자, 그리고 Q에서 R까지 내려갈 건데 어차피 요 3H라는 그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시 다 바뀌면 이제 그게 R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일 건데, 지금 운동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Q점에서 같았다 했으니까 Q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가 2였다면 R점에서는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 운동 에너지가 2인 점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Q점보다 2배겠네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려면 속력이 루트 2배가 되면 되니까 Q점을 지날 때 속력이 루트 2V니까 요거의 루트 2배에서 2V. 그러면 X방향 속도는 계속해서 V고 얘가 최종 속도가 루트 2V 찍어야 되니까 이 Y방향 속도가 루트 3V. 그러면 Y방향 속도 B가 나왔네. V고 루트 3V니까 Y방향 속도가 루트 3배. 그러면 시간이 루트 3배.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시간이 루트 3배니까 1대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 3H에 해당하는 게 2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기니 D 봅시다. 기억 R에 도착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2V, 우리 식의 표현에서 2V다 맞지? 자, 그러면 V로 표현하지 뭐. V가 지금 요만큼 떨어져서 가지는 속력이다 맞지? 그러면 3H가 2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요 길이는 2분의 3H 보면 되겠네. 그러면 V가 2분의 3H 내려와서 가지는 속력이니까 루트 2G 2분의 3H 그러면 루트 3GH. V가 루트 3GH니까 R점에서 속력은 2배죠. 2 루트 3GH. 그 다음에 니은 Q에서 R까지 하고 P에서 Q까지 수평거리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보내요. 자, 수평거리인데 요 시간과 요 시간이 1대 루트 3이라 했으니까 요 길이하고 수평 방향은 어차피 그 등속도 운동이니까 시간비가 꼭 길이비.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1대 루트 3이다 이거지. 그러면 1대 2까지는 아니니까 아무래도 PQ가 QR보다는 좀 더 크겠네 이쪽이. 그럼 QR에서가 더 작다 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D가 P점의 높이는 2분의 3h의 3배지. 그러면 2분의 9h. 그래서 D가 틀렸다. 답은 니은은 맞네. 2번. 자, 그림과 같이 A는 VA 속도로 B는 45도 각도로 베이비. 그리고 나서 비교가 A가 최고점이 B보다 두 배다. 자, 최고점 높이가 2배가 되려면 출발할 때 Y방향 속도가 루트 2배 더 크면 최고점 높이가 2배 되겠죠. 그러면 A의 Y방향 속도가 B의 Y방향 속도보다 2배 된다 했는데 이걸로 좀 가져와서 그렇죠. 자, B는 어차피 45도니까 X방향과 Y방향 속도를 그냥 V라고 떠볼게요. V라면 요거랑 비교해서 A는 최고점 높이가 2배 돼야 돼서 연직 방향의 속도가 루트 2배로 크게 출발했고, 자, 그 다음에 A, B의 수평 방향 도달 거리가 똑같다 했어요. 자, 일단 연직 방향 속도가 높이가 2배 돼야 돼서 루트 2배 되는데 연직 방향 속도가 루트 2배로 출발하면 얘를 0 만드는데 최고점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루트 2배겠지. 그러면 B보다 A가 그러니까 A의 비행시간이 B의 비행시간보다 루트 2배 더 클 거다 이거지. 그러면 루트 2배 더 긴 시간 동안 수평 도달 거리가 같은 상황이니까 A의 수평 방향 속도가 B보다는 좀 작겠지. 그게 루트 2분의 1배 작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시간이 루트 2배니까 똑같은 거리 등속도 운동은 날아갈 거다 이거죠. 그러면 A의 모습은 속도가 이렇게 된다. 기니 D 보면 기억 던지는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루트 2배 그럼 더 크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최고점에서 속력은 수평 방향 속력. 그러면 V랑 루트 2분의 1V니까 B가 A보다 더 크다 돼야지.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던질 때 속도는 B의 속도는 VV 잡았으니까 루트 2V라 하면 A의 속력은 루트 2분의 1하고 루트 2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2분의 5지.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5V죠. 5V. 그래서 B는 2대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의 속도에 2분의 루트 5 곱하면 A 맞다 이거지. 그럼 답이 DD 3번. 자, A가 L0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다. 그럼 자연낙하 운동했고 그와 동시에 B를 던졌는데 A, B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 포물선 운동 이렇게 하면서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했다. 자, 그러면 A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 B가 여기까지 갔다는 소리죠. 그러면 수평 방향 속도하고 연집 방향 속도 비교해주면 되겠네. 자, A는 일단은 시간이 L만큼 자유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2분의 1 GT제곱 요게 루트 L0 되는 상황이니까 T가 루트 G분의 2L0. 자, 그러면 요 시간 동안 B가 또 날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B가 Y방향 속도 얼마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요게 뒤집어지는 상황이 도착하는 상황인데 요건 VY 하자. 그럼 VY 뒤집어졌는데 2VY만큼 가속도 G로 바뀌는 데 필요한 시간이 루트 G분의 2L0다 그치? 그래서 정리해주면 VY는 루트 2분의 1의 GL0 되겠네요. 자, Y방향 속도는 그렇고 그 다음에 X방향 속도는 요 시간 동안 L0만큼 날아가면 된다 맞지? 그러면 X방향 속도가 VX라면 VX분의 L0 요 등속도 운동한 시간이 루트 G분의 2L0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누어주면 VX는 루트 얘도 마찬가지네. 루트 2분의 1 GL0 그럼 똑같네요. 그럼 얘 45도다 알겠죠. 그 A와
묻는 게 A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동안 A와 B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그 둘 다 이동을 하는 상황으로 봐서 최소값을 구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등가속도 어차피 얘들이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 할 거니까 그냥 상대 속도가 일정하도록 문제를 풀자 이거지. 그러면 A 처음엔 정지, 그 다음에 B는 45도 방향으로 우리가 그럼 다 구해놨다 맞지? 각각 X방향과 Y방향 속도가 루트 2분의 GL0니까 그거 루트 2배 하면 루트 GL0 45도로 날아갔고, 우리가 원하는 게 거리의 최소값이지. 그러면 A가 봤을 때 B의 운동은 처음에 시작할 때 모습에서 그냥 쭉 갈 거다 이거죠. 상대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최소거리 수직할 때가 최소거리겠지. 요 거리가 얼마인지 묻네요. 그러면 요 길이가 L0고 요게 45도다 맞지? 그러면 얘도 45도니까 요 길이는 그거의 루트 2분의 1배 루트 2분의 1 L0.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림에서 보니까 30도 세타 각도로 각각 발사하는 A, B 물체인데 포물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하다가 점 Q에 도달한다. 자, 둘 다 점 Q에 도달하네. 자, 근데 둘 다 속력이 같은 속력 V지. 자, 그러면 이 각도가 더해서 90도 되는 관계다 이런 거 배웠어요. 자, 어떤 속도, 임의의 속도 V로 세타 각도 던졌을 때 얘의 수평 도달 거리는 우리가 이렇게 구했었어. V가 연집 방향 속도가 V 사인 세타인데 V 사인 세타가 뒤집혀서 마이너스 V 사인 세타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얘가 총 날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자, 그러면 이 V 사인 세타라는 속도가 연집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때가 속도가 G니까 그걸로 나눠주면 요게 시간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 시간 동안 X 방향으로는 V 코사인 세타. 그래서 V 코사인 세타로 날아가게 되면 요게 총 날아가는 수평 방향 도달 거리다 이거지. 그래서 정리 좀 해주면 G분의 2V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게 수평 도달 거리 R인데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이 더해서 90도 되는 각도, 그러니까 세타 1과 세타 2가 만약에 관계가 더해서 90도 되는 관계면 세타 1에 대한 사인 값과 세타 2에 대한 코사인 값이 서로 같거든. 그러니까 사인 세타 1, 세타 1을 던졌을 때 코사인 세타 1 요게 이제 수평 도달 거리를 결정할 건데 어차피 사인 세타 1이 코사인 세타 2고 코사인 세타 1이 사인 세타 2니까 얘들은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2 곱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더해서 90도 되는 각도로 던지면 같은 속력으로 던질 때 수평 도달 거리가 똑같다 이거죠. 지금이 그 상황이다. V가 똑같은 상황에서 수평 도달 거리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세타는 30도랑 더해서 90도 되는 각도니까 60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세타 60도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최고점에서 속력은 A는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B는 수평만의 속도가 2분의 1,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V. 그래서 A가 B보다 루트 3배 더 크다 맞고. 그 다음에 D가 물체가 올라가는 최고 높이는 요 Y방향 속도가 결정할 건데 Y방향 속도가 2배 되면 올라간 높이는 4배 되는 거니까 비교해보면 Y방향 속도는 처음에 출발할 때 A는 A는 V의 사인 30도니까 2분의 1V. 그 다음에 B는 코사인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V. 그러면 B가 A보다 루트 3배 더 크네. 그러면 높이는 3배 더 크다 이거지. 그래서 이 높이와 이 높이는 1대 3이다 이거죠. 그래서 B가 A의 3배다 맞죠. 답은 기니디 다 맞네. 5번. 그림과 같이 A를 60도 각도로 던지고 그 순간에 B는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 시작했다. 그럼 얘가 정지 상태에서 시작했고, 자 동시에 시작했는데 요 Q점에서 만나다 봐. Q점에 동시에 도달했다. 만났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수평 방향을 볼 건데 A의 수평 방향 속도 요거를 V로 잡아보자.
던질 때. 그러면 A는 V로 쭉 오는 D만큼 오는 거다 맞지? 그러면 B도 마찬가지야. D만큼 같은 시간 동안 왔으니까 B의 평균 속도도 V가 돼야 된다, 그치? B는 만날 때 속도가 2V겠죠. 자, 그 다음에 A는 60도니까 이쪽 방향 속도가 루트 3V일 거고. 그러면 도착할 때도 루트 3V, V 이렇게 도착하면서 B의 속도의 크기, 속력은 2V 이렇게 되겠네요. 자, 뭐 기니디 가봅시다. 기억. Q에서 만나는 순간 속력은 둘 다 2V지. 같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A의 최고점의 높이는 이 높이인데 이거를 D로 표현해보래. 그러면 또 평균속도 비교해주면 돼. A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상황으로 보면 되지. 그러면 X방향으로 2분의 D만큼 갔을 때 Y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러면 X방향과 Y방향 평균속도 B가 A는 X방향으로 쭉 V로 간다 우리가 설정했고, Y방향으로는 루트 3V로 출발해서 정지로 마무리되잖아. 이건 Y방향 속도, 지금 X방향 속도는 V 있고, 그래서 Y방향 평균 속도는 2분의 루트 3V. 그러면 평균 속도 B가 2대 루트 3. 요게 X방향, Y방향 변이 크기 B다 이거지. 근데 X방향으로 2분의 D 갔거든. 그러면 X방향으로 2분의 D만큼 갔으니까 X방향보다 Y방향은 2분의 루트 3배 더 크다 했죠. 2분의 루트 3배다 했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D. 요게 최고점 높이인데 3분의 루트 3D 했으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D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네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 보지 뭐. 자, 비교 대상이 G지. 자, A가 가속도 G로 루트 3V가 마이너스 루트 3V 됐어요. 그러면 2 루트 3V 변한 게 요게 가속도 G일 때. 자, 근데 R은 R점에서 B가 출발해서 B는 속도 2V 찍었거든. 같은 시간 동안.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속도 2V 변했으니까 얘랑 비교해보면 얘보다 루트 3분의 1배 변했다 맞지? 그러면 가속도도 같은 시간 속도 변화량이니까 루트 3분의 1g. 그래서 3분의 루트 3g 맞네요. 그러면 답은 기D 3번. 자, 그림에서 보니까 60도로 던져서 30도 경사면에 딱 맞춰서 되는 상황인 거 보니까 얘가 수평 방향과 30도 속도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묻는 거다 맞지? 그러면 이것도 지금 R과 H의 B를 묻고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X방향, Y방향 평균 속도 B 구하면 X, Y방향 변이 B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편의상 X방향 속도는 여기 V 잡자. 그러면 여기 도착할 때도 X방향 속도는 V다 이거지. 그 다음에 Y방향 속도는 그러면 60도니까 루트 3V. 얘는 Y방향 속도가 30도니까 루트 3분의 1V. 그러면 X방향으로는 평균속도 V로 갔고 Y방향으로는 평균속도 둘이 더해서 일어나면 루트 3분의 2V로 갔고, 그러면 평균속도 B가 루트 3대 2다 이거지. 그럼 요게 곧 X방향 Y방향 변이 B다. 그러면 얘가 루트 3대 2다 이거죠. 그래서 R분의 H 물었으니까 루트 3분의 2겠네. 그러면 답은 3번. 그림은 빗면상의 P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자, P점에서 이 물체가 정지 상태로 출발했고 빗면에 따라서 등가속 운동하겠지. 자, 그래갖고 빗면에 대한 정보, 세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 X방향과 Y방향 길이가 각각 2대 1이다. 자, 그러면 Q점을 통과할 때 얘가 속도가 붙어 있을 건데 이 속도의 방향이 X방향과 Y방향의 크기가 2대 1인 요 방향으로 일단 출발을 하겠네요. 그러면 속도를 이렇게 매겨놓지 뭐. 2V, V. 자, 그리고 우리한테 준 게 연직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연직 방향의 얘 변이 크기라 수평 방향의 변이 크기가 동일하다. 그러면 또 요거는 우리가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X방향, Y방향 평균 속도가 같다 이렇게 이용하겠죠. X방향의 평균 속도는 그냥 2V 계속 쭉 2V일 거고 포물선 운동이니까 Y방향 평균 속도도 2V 돼야 돼요. 근데 Y방향은 출발할 때 V가 있으니까 도착할 때는 3V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오케이, 그리고 바로 갑시다. 기억. Q에서 R까지 연직거리를 물어보네요. 요 거리 물어보네. 자, 그러면 떨어진 높이로 문제를 풀면 되겠네. 자,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얘가 V, 2V 됐으니까 얘의 속력은 루트 5V. 그 다음에 R점에서는 2V랑 루트 3V니까 2V랑 3V니까 얘를 피타고라스 합하면 루트 13V. 자, 그러면 H만큼 내려왔더니 얘가 운동 에너지를 요거만큼 가지게 됐네요. 그러면 얘 질량 M이라면 mgh 1번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갔더니 2분의 1의 m의 루트 5v 제곱이니까 5v 제곱. 자, 그 다음에 r점까지 갔더니 루트 13이 v가 됐으니까 2분의 1의 m의 13v 제곱이 됐다. 그치? 자, 그러면 그 차이 13, 5에서 13 됐으니까 2분의 1의 m의 8v 제곱. 요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인데 요만큼 떨어지면서 운동의 증가가 그만큼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요 2분의 1 m의 8v 제곱은 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h 다시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러면 이게 mgh 다시. 근데 mgh가 5v 제곱이었거든. 그러면 지금 8v 제곱이니까 얘가 h보다는 5분의 8배 더 크다. 그래서 h 다시는 5분의 8h니까 1.6h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PS Q까지 PS R까지 여기까지 이제 부르면 되지 당연히. 맞출 력 없잖아요. 그 다음에 D가 R에서 물체의 속도의 연직 성분과 R에서는 수평 성분이 2V고 연직 성분은 3V지. 연직이 좀 더 크다 이거지.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같이 V 세타로 던져서 포물수 운동 하는데 경로에서 Y 값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 자, 최고점에서부터 보면 요 길이가 4분의 1x고 요 길이가 다음에 x네. 그러면 또 1대 4. 그럼 요게 1대 4라는 거는 최고점에서 q까지 요 시간하고 최고점에서 요 지면까지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동일한 그 2배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P점도 Q점이랑 같은 높이 묶어놨으니까 요 시간 같고 또 요 시간 전체 시간을 4등분하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x방향은 이렇게 내리면 x방향 등속도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같은 거리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탄젠트 세타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x방향 초기속도, y방향 초기속도 b만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 최고점까지. 자, 출발할 때부터 최고점까지로 가주면 얘가 요 길이가 2분의 x지. x네. 전체 길이가 2x니까. 자, x고 요 길이도 x. 자, 그러면 x방향과 y방향 변이가 똑같이 xx니까 평균속도 똑같다. 자, 근데 x방향 평균속도를 x방향 속도를 vx라고 한다면 여기 그 자체로 평균속도도 맞지. 그러면 y방향 평균속도도 vx 돼야 되니까 y방향은 출발할 때 이 속도로 정지로 마무리되니까 평균속도 vx 똑같으려면 얘는 2vx로. 그래서 x방향이 보다 y방향이 2배 속도도 더 크게 출발해야 된다. 그게 탄젠트 값이지. 그래서 탄젠트는 2. 답이 2번. 자, 그림과 같이 x축상에서 0과 10d제로 인점에서 각각 60도, 30도 방향으로 물체 AB를 동시에 발사했고 요 지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동시에 도달했대. 자, 일단은 비행시간이 똑같아. 자, 비행시간은 이 y 연집 방향 속도가 결정하는 거니까 연집 방향 속도가 결국은 지면에 도착할 때 뒤집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요게 같은 크기로 뒤집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인데 중력가속도는 g. 그래서 만약에 vy로 출발했으면 g로 2vy 변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원래 총 채공시간인데 지금은 두 물체의 채공시간이 같다는 소리는 출발할 때 y 방향 속도가 똑같다 이거죠. 그럼 그거 v 잡아보지. v 잡고 그러면 60도니까 A의 수평 방향 속도는 연집 방향 속도의 루트 3분의 1. 그러면 루트 3분의 1V. 자, 그 다음에 B는 30도니까 루트 300. 루트 3V. 수평 방향 속도를 비교해보니까 얘보다 A보다 B가 3배 더 크네. 근데 어차피 같은 시간 동안 날아가니까 수평 방향은 등속도.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3배 많이 날아가겠지. 그래서 A가 날아간 거리보다 B가 날아간 거리가 3배 더 크다.
그러면 1대 3되는 지점. 그래서 4분의 1 하면 되겠네. 2.5D. 답은 4번.